선생님, 정말 2주 만에 수치가 달라질 수 있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만 올바른 루틴을 따라야 합니다.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10년째 당뇨약을 복용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지만 공복 혈당은 늘 150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와 운동에는 신경을 썼지만 저녁은 대충 먹고 바로 TV를 보며 눕는 생활을 반복했죠. 저녁은 하루의 끝이니까 마음 놓고 먹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녁 루틴을 바꾸세요.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식후에 가벼운 움직임, 잠들기 전 3분의 호흡만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뒤, 그녀의 공복 혈당은 152에서 118로 내려갔고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과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꾸준함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아침이 아니라 밤의 리듬을 회복하면 하루의 대사 균형이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간의 활동이 바로 이 저녁 시간대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주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14일 동안 몸은 이제 당을 태워 쓰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약보다 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저녁 루틴이 혈당 조절의 핵심인지 그 과학적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혈당의 리듬을 결정짓는 진짜 시간은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인슐린과 간의 대사 활동이 밤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과 포도당은 밤이 되면 간으로 옮겨져 저장과 정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야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식사나 과식, 단 음식은 간에 과부하를 주고 인슐린 분비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유지되며 아침에 먹지도 않았는데 수치가 왜 이렇게 높죠? 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녁 시간대의 혈당 관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몸의 긴장을 유지하게 하지만 밤까지 높게 유지되면 간이 포도당을 계속 방출해 혈당이 오릅니다. 즉, 스트레스와 늦은 식사는 함께 작용해 혈당을 올리는 이중 신호를 만드는 셈입니다. 이때 저녁 루틴이 해법이 됩니다. 식사 시간, 식후 움직임, 호흡과 수면, 이 3가지가 코르티솔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 2-3시간 동안 몸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면 밤새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내보내지 않아 아침 혈당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혈당이 150이었는데 저녁 루틴을 바꾼 뒤엔 110보까지 내려갔어요. 아침 운동보다 저녁 습관이 더 중요하더군요. 결국 혈당 조절은 아침의 결심이 아니라 밤의 정리가 좌우합니다. 몸은 자는 동안 회복하고 가는 그 시간에 균형을 맞춥니다. 그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저녁 루틴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의 첫걸음, 저녁 식사 시간의 황금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사 시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부드럽게 변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먹는 양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은 혈당 조절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고 인슐린 반응도 둔해집니다. 이 시기에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어 공복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즉, 밤늦은 식사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기보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이유 없이 사이입니다. 늦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장이 소화를 끝내고 간이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시료 25포인트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저녁은 항상 9시쯤 먹어요. 그게 제 생활 리듬이라 생각했죠. 그녀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약을 늘리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저녁을 2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다른 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10일 후 공복 혈당이 142에서 118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시간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식사 시간을 앞당기면 인슐린은 제 리듬을 되찾고 몸은 자연스럽게 밤의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저녁 루틴의 첫걸음이자 단 2주 만에 혈당이 20%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 식사 순서를 통해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을 절반만큼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낮추려면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가 바뀌면 혈당의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바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단순한 변화가 혈당 스파이크, 급상승을 막는 핵심입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섬유질이 장벽에 얇은 막을 만들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 다음 단백질이 들어오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일어나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는 이미 몸이 준비된 상태라 포도당이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반대로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합니다. 그 결과 췌장은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식사 후 피로감과 졸림이 생기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당뇨가 악화됩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늘 저녁 식사 후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혈당은 식사 1시간 후 195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만 바꾸자 같은 식단에서도 혈당이 135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뭘 줄이지 않아도 이렇게 다르다니 믿기지 않아요. 또한 식사 중 천천히 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을 15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과식이 줄어 혈당의 상승폭도 낮아집니다. 이 단순한 순서의 변화, 채소로 시작하고 단백질을 거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약보다 강한 혈당 조절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단계,
식후 시 5분의 움직임을 통해 이 루틴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25분이 인슐린보다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몸이 느려지고 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자에 앉거나 TV 앞에 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혈당을 바꿀 황금 15분입니다. 이 1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약보다 강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식후 30, 60분이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죠. 이때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혈당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식사 후 15분간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이 에너지로 포도당을 소모하기 시작하면서 혈당 상승 곡선이 부드럽게 완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몸속의 자연 인슐린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루틴입니다. 가볍게 걸어도 접시를 정리하거나 식탁 주변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았지만 식후 혈당은 늘 180 이상이었죠. 그녀에게 식후 15분만 움직이세요. 걸을 필요도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3주 후 식후 혈당은 13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밥 먹고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약보다 편하네요. 이 15분 루틴은 저녁 혈당뿐 아니라 아침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저녁 식후에 포도당이 제대로 쓰이면 밤새 간이 과도하게 포도당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밤에 혈당을 잡으면 아침에 혈당이 바뀐다는 원리입니다. 이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2주 안에 혈당이 평균 20% 가까이 낮아지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며 놓치는 저녁 간식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루틴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 조금이나 빵 한 조각 정도는 괜찮겠죠?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먹는 습관이 혈당 조절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밤 8시 이후에 먹는 간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추가 업무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이미 인슐린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서서히 활동을 멈추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당분이 들어오면 몸은 다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그 결과 밤새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과일, 크래커, 우유, 견과류를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마저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한 개는 밥 반 공기, 우유 한 잔은 설탕 한 스푼과 비슷한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말에 속아 매일 밤 당을 더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대신 추천드리는 건 따뜻한 물 한 컵 또는 무카페인 보리차입니다. 따뜻한 음료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코르티솔을 낮춰 간에 포도당 방출을 억제합니다. 몸이 이제 휴식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 밤새 혈당이 잔잔하게 유지됩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저녁만 먹으면 입이 심심해서 과일을 꼭 찾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따뜻한 물로 루틴을 바꾸게 했습니다. 2주 후
그녀의 아침 혈당은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놀라워했습니다. 저녁 간식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몸에게는 하루의 연장 근무입니다. 그 근무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몸은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수면 2시간 전에 혈당 안정 구간, 즉 저녁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 타이밍을 다루겠습니다. 혈당이 조용히 떨어지고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잠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혈당이 결정됩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몸은 인슐린 분비를 마무리하고 대사 활동을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때 위장이 비워져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으면 간은 더 이상 포도당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밤새 혈당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아침 공복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 TV를 보며 과자나 과일을 먹거나 늦은 회식 후 돌아와 바로 눕습니다. 이 습관이 혈당의 회복을 방해하고 밤새 간이 포도당을 계속 방출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높아지고 저녁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수치가 올라갔지? 하는 일이 생기죠. 수면 2시간 전에는 몸의 신호를 안정시키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TV나 휴대폰 대신 조용한 음악 듣기, 따뜻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호흡 3분. 이 작은 루틴이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어 혈당이 안정된 채로 잠들게 합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는 밤에 자주 깨고 아침 혈당이 늘 높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잠들기 2시간 전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TV 대신 음악을 듣고 스트레칭 후 따뜻한 물 한 잔. 2주 후 그의 공복 혈당은 145에서 110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운동보다 쉽고 약보다 효과가 있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그 회복을 돕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조용한 저녁입니다. 그 시간대가 바로 혈당이 진짜로 안정되는 황금 2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의 마지막 단계, 호흡으로 코르티솔을 낮추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 3분이면 됩니다. 당뇨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하루의 에너지를 다 썼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고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는 좋은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밤까지 이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간이 몸이 아직 활동 중이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간은 포도당을 계속 내보내 혈당이 밤새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와 긴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혈당 상승 요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 루틴입니다. 복식 호흡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뒤 코로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천천히 내밀며 6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 호흡을 10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는 밤마다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와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복식 호흡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3분만 숨에 집중해 보세요.
2주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잠이 깊어요. 아침 혈당도 20포인트나 내려갔어요. 호흡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인슐린 조절기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인슐린보다 부교감신경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신호를 켜주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공간, 그리고 3분의 호흡.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코르티솔은 낮아지고 간의 포도당 분비는 멈춥니다. 그 순간 몸은 이제 회복하자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실천해 실제로 2주 만에 혈당이 20% 낮아진 실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올해 71, 10년째 당뇨약을 복용해 왔지만 혈당은 늘 150 이상이었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약도 안 빼먹었는데 왜 수치가 그대로일까요? 진료실에서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살펴보니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침엔 부지런했지만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식사는 늘 8시 이후 TV를 보며 간식으로 귤이나 빵을 먹고 잠드는 건 자정이 넘어서였지요. 그녀의 혈당은 낮 동안 안정돼도 밤마다 다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할 틈을 전혀 주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을 바꾸지 말고 저녁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6시 반에 저녁을 먹고 식후엔 10분간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설거지. 8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시 반엔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3분간 복식 호흡. 단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복 혈당은 156에서 120와사로 내려갔고 아침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약보다 이 루틴이 더 강하네요. 제 몸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매일 그 루틴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6시 반 식사 완료. 8시 이후 아무것도 안 먹음. 호흡 3분 완료. 그 단순한 반복이 몸의 리듬을 되살린 것입니다. 몸은 숫자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변화는 특별한 치료가 아닌 하루의 마무리를 다르게 한 결과였습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저녁 루틴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정리한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혈당 안정 저녁 루틴 가이드를 시간대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한 식단이나 운동 없이 단지 언제, 어떻게를 바꾸는 것만으로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PM 6인국 639 저녁 식사 시작. 너무 늦지 않게 식사를 시작하세요. 식사 순서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밥은 공깃밥의 70%, 반찬은 채소 위주로. 식사 중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천천히 15번 이상 씹습니다. PM79 식후 움직임 10불 1호분 소화와 혈당 조절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가볍게 집안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강도보다 타이밍입니다. PM8철 이후 간식 금지 구간, 과일, 빵, 우유, 견과류도 모두 혈당을 올립니다. 입이 심심하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으로 대체하세요. 단맛 대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는 마음을 담습니다. PM939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 조명을 약하게 낮추고 TV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 복식 호흡 3분, 루틴,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기 X 10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혈당이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PM 10컨능, 첸즈 삼슝, 수면 준비 이 시간엔 이미 위장이 완전히 비워집니다.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가니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저장합니다. 이 수면 리듬이 다음 날 아침 혈당을 결정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이 루틴을 표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시간만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쉽더군요. 2주 뒤 그의 혈당은 2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저녁을 바꾸니 하루가 바뀌었어요. 몸은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루틴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이 시간표를 오늘부터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3가지 근본적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루틴을 2주, 4주, 8주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서 놀라울 만큼 일관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제를 추가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아침 공복 혈당이 20바 30포인트 내려간다. 저녁 루틴의 핵심은 밤의 혈당 변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늦은 식사와 간식을 줄이고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면 밤새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약으로만 조절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된 수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말합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아침 혈당이 120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 수면의 질이 깊어지고 피로가 줄어든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밤새 혈류가 끊임없이 변동하여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녁 루틴을 지키면 혈당이 안정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심박수도 잔잔해집니다. 그 결과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전엔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요즘은 눈이 맑아요.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삼식 후 피로와 졸림이 사라진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곧이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루틴을 실천하면 인슐린이 일정하게 분비되어 혈당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식후의 나른함과 무거움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집중력과 활력이 유지됩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만 바꿨는데 낮이 달라졌어요. 이 말이 바로 저녁 루틴의 본질입니다. 밤의 리듬이 바뀌면 그 여파는 아침과 낮, 그리고 하루 전체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순환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으며 약보다 루틴이 강하다는 메시지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뇨를 진료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 수치는 왜 그대로일까요? 그럴 때 저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약은 몸을 돕지만 고치는 건 루틴입니다. 몸은 복잡한 처방보다 규칙적인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식사 후 10분만 움직이고 늦은 간식을 참으며 잠들기 전 3분간 숨을 고르는 이 단순한 루틴. 그 반복이 췌장과 간의 균형을 되살리고 혈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킵니다. 약은 수치를 낮출 수 있지만
몸의 리듬을 되살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루틴은 세포와 호르몬, 신경의 리듬을 하루 단위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 결과 약이 점점 줄고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엔 약에 의지했는데 이젠 제 하루가 약이 됐어요. 그녀의 말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리듬에 반응합니다. 밤이 평온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저녁이 조용하면 하루 전체가 안정됩니다. 그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신의 루틴이 치료가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이 그 첫 걸음입니다.